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모으기 시작을 했죠.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네. 한 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전체적인 어떤 내가 찍는 사진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라이카 카메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네. 이 중에 그거 이외에는 이제 M9 사진들이 여기 많죠. 네.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사실은 처음에 되게 반감이 거부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마음을 먹고 네. 좀 오래 써봐야 되겠다. 아. 항상 기초를 네. 옛날 F4, 아. 뭐 F5 뭐 이렇게 다 아. 가지고.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세진이라고 하고요. 사진 한지는, 사진 취미로 한지는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사실 그 기간이 한 절반 정도를 라이카를 썼던 것 같고, 지금까지 뭐, 현재도 지금 라이카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라이카를 통해서 사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처럼 라이카에 반해서 했다기보다 제가 찍는 어떤 사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라이카를 선택하게 된 그런 네. 경우라고 봅니다. 라이카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좋아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네. 라이카를 만나게 된 그 계기를 전에 유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사진을 해온 제가 이렇게 취미 변천사를 보면 사진 처음에 풍경 시작했고, 그 풍경 사진을 막 찍으면서 사진 공부를 좀 해서 수업을 듣고 했었거든요. 네. 그거 하는 과정에서 사실 라이카라는 카메라를 듣긴 했었어요. 듣긴 했는데, 제가 풍경을 위주로 찍다 보니까 이 라이카라는 게 사실 풍경하고는 딱히 그렇게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고, 시작이 네. 또 SLR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SLR과 RF가 주는 그 갭 차이도 너무 컸고. 네. 시작이 가장- 그럼 필름 SLR. 예, 필름으로 네. 시작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어떤 되게 뻥 튀겨져 있는 그런 가치가 뻥 튀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네. 비싸고 네. 사람들이 그냥 라이카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은 처음에 되게 반감이 거부감. 있었거든요. 네. 저게 왜 비싸야 되지? 네. 사실 찍은 결과를 보면 그닥 다르지 않은데 네.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라는 생각이 컸고요.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막 하니까 그 네. 반감을 가진 채로 네. 얼마나 좋길래 라는 생각으로 M6를 드렸어요. 아, M6. 반감을 가진 채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 그럴까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카를 선택한 게 네. 제가 찍는 사진에 맞아서라기보다 네. 그냥 저 안에 취미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취미와 네. 또 어떤 기계적인 카메라를 수집하고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취미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좀 더 치우쳐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이게 뭐가 그럴까라고 궁금해서 사게 됐고, 네. 결국은 방출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쓰지 못하고 M6를 방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드린 게 또 M7을 드렸고, 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M6는 사실 기계식이고, 네. M7은 거의 반자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M6에서 7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함? 약간 네. 이런 걸 봐서. 그랬는데 거기서도 사실 만족은 못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진 찍는 방향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M7,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편리하고 노출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좀 하려고 샀는데, 네. 그 라이카 RF가 가지는 그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뭔가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나갈 때 제가 뭔가를 찍어야 될 때 카메라를 아침부터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때 자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SLR 대비 네. 불편했던 점이 딱히 어느 부분이셨나요? 레인지 파인더 자체가 불편하셨던 건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SLR은 어쨌든 렌즈를 통해서 오는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네. 물론 심도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물과 내가 본 거에 대한 일치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치감이 없다라는 사실이 저한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결국은 방출을 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찍는 사진의 대상들이 좀 바뀌면서 네. 처음에 풍경 찍다가 음. 받는 수업이 또 다큐멘터리 쪽 수업을 듣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넘어간 게 완전 좀 다른 사진을 찍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SLR 큰 바디를 들고 길에 나가서 찍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건너갔던 게 그때 이제 M9 디지털이었어요. 아, 네. 그게 한 2013년, 14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무렵에 M9을 들였고, 근데 역시나 M9에서도 그 레인지 파인더가 주는 그 갭 차이를 극복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마음을 먹고 네. 좀 오래 써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한 2년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 지금까지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 이제 불편하다라는 것이 약간 뭐 일관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좀 더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뭘까요? M9을 썼을 때 네. 그 전에 디지털 바디들이 제가 니콘 D200, D700 막 이런 걸 썼거든요. 네. 후지도 잠깐 썼었고. 네. 근데 그 디지털이 주는 그 묘한 이질감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필름을 하다가 넘어온 네. 사람에게 있어서 네. 그냥 제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네. 거부감이 있거든요. 디지털에 대한 거부감이. 근데 M9을 들고 네. 보정을 이제 딱 하려고 하는 순간 네. 그 이질감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찍는데 불편한데 어쨌든 찍고 난 결과물 결과물은- 자체가 조금 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애증의 M9가 됐죠. 이제 센서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놓지를 못했던 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용은 불편하지만 결과물의 만족도 네. 때문에 좀 버텨보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쓰다 보니까 네. 이게 불편함이라는 게 사실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익숙해지는 과정이 딱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나갈 때 카메라의 선택이 네.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되게 의도적으로 얘를 집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에는 자연스럽게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다른 니콘이나 이런 카메라는 처분 안 하셨던. 제가 카메라는 거의 네. 라이카 몇 대 판 거 말고는 저는 항상 기출을 네. 옛날 F4, 뭐 F5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는 그러면 그 특집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걔네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좀 아니, 레어한 개체들 다들 관심 많을 텐데. 네. 아, 제가 짧은 기간에 많은 바디를 좀 써봤어가지고 네. 그 제가 수업을 듣던 선생님이 흥얼 하셨잖아요. 네. 니콘을 쓰셨고, 네. 거기다 핫셀을 쓰셨고, 그 콘탁스 645를 쓰셨고, 네. 대용도 쓰시고 하니까 네. 저도 짧은 기간에 되게 많은 바디를 한꺼번에 훅 따라서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갖고 계세요? 핫셀도 있고. 네, 핫셀도 지금 있고, 콘탁스 645도 있고, 대용도 어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위스타 사오라고 예전에 필드 카메라 있거든요. 다음에 필름 특집 미리 감사드립니다. 깨알 같은 아이템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스트랩 있잖아요. 예. 스트랩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본 스트랩인데 요거 먼저 잠깐 소개. 포터. 포터예요? 예. 포터에서도 스트랩이 나온 줄 몰랐어요. 저 인스타에서 알게 된 분이 네. 그분도 라이카 쓰시는데 요거를 어느 전시장에서 만났는데 쓰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더니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양은 아티산인데 네. 실크 스트랩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가죽인 거죠 지금? 네. 편한가요? 가죽. 되게 부들부들하고 네. 잘 접혀요. 가방에 잘 넣을 때? 접히고 이렇게 부드러운데 네. 얘는 긴 거밖에 안 나와요. 크로스로 매긴 편하죠. 목으로 멜 때는 왜 위아래로 두 개 매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크로스로 멜 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적응이 좀 되셨나요? M9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년 후, 3년 차 될 때부터는 네. 꽤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에서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사람들이 SLR을 들고 접근할 때보다는 네. 찍을 때 좀 덜 의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상대방이 의식할 때 되게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면에서 분은 좀- 막 일부러 포즈를 취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한 3년 차부터는 꽤 잘 썼던 것 같아요. 잘 썼고 음. 다만 이제 제가 그 중간에 네, 잘 쓰다가 네. 제가 하드디스크를 날리는 상황이 와가지고 아, 되게 이 사진 자체 좀 이렇게 약간 그게 와가지고요. 아, 한동안 그래서 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 아예 사진 카메라 자체를 안 잡고 안 쓰다가 아,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M9을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센서 이슈 때문에 네, 제가 그동안 사진을 손 놓은 동안에 네. 센서 무상 보증이 끝났더라고요. 아, 이미, 네. 아, 너무 늦게 알아셨네. 네. 그래가지고 고민 많이 했죠. 아, 근데 결국 살렸어요, M9. 아, 네. 갖고 계세요? 네, 지금 갖고 왔죠. 아, 정말 기치음밖에 안 하시네요. 이건데 네, 와. 되게 험하게 썼고 약간 타이타늄 같은 느낌도 나고. 그냥 노말 M9인데 이때는 컬러가 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노말이. 아. 얘야말로 진짜 막 전투용으로 써서 여기저기 찍히고. 그래도 그렇게 막 데미지는 안 보이는데, 스크래치는 있어도. 생각보다 튼튼한 게요. 이게 크게 좀 꽝 부딪히고 한 적도 있거든요. 어, 여기 이런 데는 그냥 황동만 좀 드러났을 뿐이지 그러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역시 전투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기기를. 그래서 어. 저는 그때 떨어졌을 때 네, 상당히 많이 그거 됐을 줄 알았는데 네. 렌즈도 생각보다 멀쩡했고 어, 그래서 역시 독일 애들이 잘 만드는 거. 지금 거기에 마운트한 렌즈는 어떤 거? 요거 주미타고요. 음, 이거는 제가 오래 전부터 쓰던 주미타는 아니고 네, 주미타 하나를 그냥 클리닝 보내면서 네, 그냥 임시로 쓰려고 샀던 주미타긴 한데 네. 어쨌든 주미타 자체가 좋아서 그 주미타가 주는 그 배경 흐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게 됐었어요. 딱 봐도 그 바디랑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성이. 사실 원래 많이 썼던 거는 아이 달린 주마론인데 네. 그건 지금 이사하면서 제가 어디 챙겨놨는지 좀 못 찾아가지고 아, 이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 네, 이제 들고 계신 M9 말고 그 다른 카메라 설명을 좀. 네. 얘는 M10P고요. 사실 네. 얘는 들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M10P를 오게 된 이유는 네. M9이 주는 어떤 기계적인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화질 자체를 따지면 저는 M9을 선택을 하겠는데 네. 길에서 가끔 이렇게 타닥타닥 찍을 때 네. 어떤 경우는 연사로 한 두세 장을 찍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M9이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버퍼링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어떤 경우는 막 20초, 30초, 막 40초 이렇게 갈 때도 그 정도예요? 그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오래 한 3컷 이상 찍으면 네. 버퍼링이 너무 길게 가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질은 뭐 이렇게 뭐 괜찮다고 하셨는데 M9과 M10은 화질 차이가 매우 저는 크다고는 느껴지긴 하는데 찍으면 네. 결과물의 어떤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M9 거랑 네. M10P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쁘게 단장한 느낌이고 네. 깔끔하고 그렇죠. M9은 좀 아직도 좀 덜 정제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아, 조금 표현을 하자면 더 아날로그틱한 느낌이라고 해도 네.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얘는 또 화소수가 높잖아요. 네. 너무 좀 매끈한 느낌이 드는 아, 그 사실은 M11 유저로서 이제 M10의 화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제가 찍는 사진을 봤을 때 네. M9 충분했고 얘도 네. 과소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물론 제가 뭐 어디 전시를 한다고 걸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차기를 만들 때 사이즈는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네. 내가 딱 들고 요 정도 거리에서 보기에 적정한 사이즈인데 네.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M9이면 충분하다. 아,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제가 찍는 시간대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만 찍고 네. 약간 어두워지면 얘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들어온 게 사실 얘보다 요 앞에 모노크롬이 한 대 있었어요. M10 모노크롬. 네. 모노크롬은 진짜
화질을 가지고는 네. 너무 만족을 했고요. 네. 야간에 찍었을 때, 와, 야간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쵸. 네. 좀 사기 같잖아요. 네. 거기서 놀랐었는데, 제가 어쨌든 사진을 흑백으로 찍는데, 완전히 흑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컬러로 변환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M 모노크롬이 조금은, 안 맞다. 아, 컬러로 변환하신 이유는 그 RGB 뭐 채널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고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배경에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체의 느낌을 찍고 싶은데, 네. 컬러 흑백으로 했을 때 톤이 다 똑같아지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흑백을 찍을 때는 필터웍을 하면서 찍었으니까. 네. 근데 그 필터웍을 하는 거를 이제는 저도 귀찮아져서 모노크롬에 막 실제 필터를 끼워가면서 하기는 귀찮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기에는 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내가 필요한 걸 찍고 그걸 변환해서 하는데, 약간 야간 화질을 좀 손을 보더라도 네. 얘가 좀 더 맞겠다 싶어서 한 두세 달 만에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끝 부분에 질문을 좀 두 가지를 드리면은, 하나는 전에 저한테 사진집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가져왔어요. 네. 사진집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집을 만들게 된 계기랑 그 사진집을 통해서 약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거 좀 설명을 사진집 보여주시면서 한번. 제가 아마 그때 하드디스크 날라가서 네. 사진 그만 찍어야겠다 생각하기 직전에 네. 제가 봤던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연계가 돼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네. 그때 알게 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사진 찍는 게 많이 확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몇 년 배우면서 이제 내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책 만들기를 했었어요. 네. 수업의 일환이었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수업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모으기 시작을 했죠.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네. 이제 이거를 마케트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어떤 데는 뭐 더미북을 만든다라고도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걸 가지고 책을 출판할 생각은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찍었던 사진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라서. 나중에는 이 연습을 통해서 출판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거는 처음부터는? 최근에 했던 생각이고, 이때 당시는 그냥 내 사진에 대한 정리, 네.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는 사진들이 사실, 네. 제가 그때 요런 사진을 찍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일반 사진 침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진 예쁘고 풍경 찍고 사람 인물 찍고 요런 네. 위주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상태로든지 한 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전체적인 어떤 내가 찍는 사진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어떤 다수가 아니라, 네. 제가 마음 편하게 터놓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내 사진이 이렇다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고,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내가 왜 찍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라이카 카메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네. 이 중에 한 3분의 1은 필름도 있고, 네. 또 한 3분의 1까지 일부 이제 D700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M9 사진들이 여기 많죠. 그게 M9 사진을 처음부터 고른 게 아니라 픽하고 났더니 M9으로 찍은 사진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쭉 해오던 과정에서 중간에 기종이 바뀌었을 뿐인 거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M9인데, 네. 쓰다 보니 잘 맞는구나, 이 작업에 되게 잘 맞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이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네. 입으면 정말 내 몸같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되는 옷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M9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저 요 사이에서 네.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제가 길들여지고 막 이런 옷도 입으면은 내 몸에 맞춰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옷이 변형이 되면서. 네, 있죠. 늘어나고 네. 뭐 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M9이 바뀌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나한테 맞춰지는 예, 그런 느낌도 있고 내가 맞춘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착 달라붙는 느낌. 그럼 지금 오히려 M10이 좀 불편하세요? M10은 이게 M9과 M10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적인 작동 방법이 비슷하잖아요. 네. 여기에 M9으로 적응이 됐다 보니까 네. M10의 적응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거에 적응 빨랐고 다만 네. 후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네. 약간 네. 좀 이런 느낌이 아닌데 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이거를 다른 부분에 있어 편리함이 좀 있으니까 M10P가 그래서 요즘은 M10P를 자주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비교적 M10P가 최근에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네. 근거리나 아니면 몇 년 이내에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라이카 기어가 있으신가요? 렌즈든 바디든. 아니요. 일단 지금 구성에 만족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라이카 바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가격적으로 사실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네. 지금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면 오래 쓴다. 얘가 네. 사실 M9을 그렇게 오래 써보니까 못 쓸 거 아니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길게 물려주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네.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오래된 바디들 이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써보면서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특히 라이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거를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나 제 사이즈 자체가 뭐 제가 찍는 거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저는 뭐 충분하다. 길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저희 이제 유저 인터뷰 중 최초로 시도해 보는 건데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 약간 네. 뭐 분위기가 좀 독특한, 수원에서 전 되게 독특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간에서 만약에 굳이 내가 끌리든 안 끌리든 내가 여기서 꼭 한 장은 찍어야 돼. 그러면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찍으시겠어요? 글쎄요. 일단 끌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공간에서? 저는 이렇게 차양이나 장막에 내려온 것들 빛들. 빛이라기보다 네. 어떤 이 가려져 있는 네. 저쪽과의 거리 나랑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많이 찍는 편이긴 하죠. 실제로 찍으면 한 장만 여기서 찍어서 나중에 영상에 조금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력자한테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네. 제가 찍는 스타일 자체가 네. 뭔가 대상보다는 그때 느낌이 확 왔을 때 찍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한 컷만 찍어야 된다고요? 아니, 여러 컷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찍으셨던 거에서 어느 부분이 매료돼서 찍었는지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여기서만 찍자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는 스타일이 네. 어떤 컨셉을 갖거나 네.
어떤 대상을 특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스쳐 지나갈 때 오는 짧은 순간에 어떤 그 감정들 있잖아요. 네. 나도 모를 불편한 감정 혹은 서글픈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올 때 주로 찍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뭔가를 선택해서 찍어주세요라는 걸 받으면 네. 되게 엄청 당황하거든요. 어렵고.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사진은 되게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대한 기록들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되게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감정들을 어떤 풀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 사진이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받는 어떤 막 힘든, 막 어려움, 스트레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사진 찍는 과정이 없었으면 되게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진 자체가 그렇게 막 밝고 화사하고 막 행복한 이런 느낌보다는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들 때 아무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 안 하고 찍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 영혼의 어떤 가려움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 그 영혼의 가려움증이 딱 느낄 때 긁는 행동이 저는 사진을 찍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찍힐 사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상황을 볼 때 약간 관음에 가까운 훔쳐보기에 대한 이런 시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 사이나 어떤 가려진 걸 찍는다거나 혹은 어떤 문을 찍는 것도 저 문 너머에 진짜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감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문 너머에 무언가. 네. 그래서 아마 전 틈새랑 문이랑 이런 걸 좀 찍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 질문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라이카를 입문하셨던 계기 자체가 뭐 소위 남들이 왜 라이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좀 체험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라이카에 대해서 끌리긴 했지만 저건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사실 그랬고 처음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약간의 나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게 좀 사진 찍어본 사람과 초심자의 좀 나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진 좀 찍어보고 자기가 어떤 사진을 하는지 정립이 된 분들은 굳이 그냥 생각해보면 이 카메라가 나한테 맞지 안 맞는지는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초보인데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저는 만약에 한다면 요즘에 현행 바디들 말고 중고가 있잖아요. 좀 오래된 중고라도 옛날 해서 모델. 라이카 한번 라이카 이런 거구나 살짝 한번 맛을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단 한번 써보면 맞다 안 맞다 판가름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라이카에 깊게 발을 들일지 아니면은 뭐 살짝 하고 그냥 돌아설지는 결정이 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제 라이카 렌즈 때문에 찍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렌즈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면 바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디가 어쨌든 사용하는 게 내가 익숙해져야 렌즈를 선택하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니까.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너무 또 갑작스러운 그런 사진 촬영 부탁도 드렸는데 또 편하게 이렇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그 필카 특집으로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필카 손눈이 오래됐는데 열심히 찍어봐야 되겠다. 또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진집 이야기로. 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진집 네. 그렇게 사진을 모으고 그런 사진을 찍고 하는 데 있어서 네. 제가 그전에 수업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을 들었을 때 네. 그 선생님이 수업할 때 사용했던 교재가 있어서 요거는 한번 추천을 하고 싶어서 네. 그 선생님 박태희 선생님이라는 분이고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배울 때 필립 퍼키스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배웠어요. 네. 필립 퍼키스 저분도 교수도 하시면서 본인도 사진가시고 네. 이제 요 필립 퍼키스 선생님이 사진 네. 강의 노트라는 걸 썼고 그걸 이제 박태희 선생님이 제자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번역을 네. 하신 거예요. 아. 번역을 하셔냈는데 단순히 어떤 사진 강의 노트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찍고 뭐 구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사진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네. 이제 짧은 내용들을 읽고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고 제가 근데 아까 구매를 못 한다고 절판 요거 처음에 나올 때는 네. 눈빛 출판사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 책은 이미 눈빛하고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네. 얘는 구할 수가 없고요. 그 뒤에 이제 박태희 선생님이 따로 출판사를 하나 내셔서 네. 안목 출판사라고 내셨어요. 안목 출판사. 예. 네. 그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떤 책 좀 형태가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걸로 해서 이제 요즘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볼 수 있고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단순히 취미로 가볍게 찍을 게 아니라 네. 나만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사고 싶어요. 네. 요 책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버전이면 좋을 텐데 제가 사진 네, 하나 그 스크린샷 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에 넣도록 We're all 하겠습니다. riding down the same road, looking for the same old signs, hugging curves and dodging potholes, trying to make up time. We're all looking for the answers, asking questions about life, worried about what's up ahead when we could just